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동영상에서는 제 채널과 제 소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온라인 창업 순서와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의 순서는 4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 소싱. 두 번째,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 세 번째, 실제 아이템 판매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템이 판매가 됐을 때 택배 배송, 그리고 CS, 그리고 정산 등 이렇게 4가지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4가지 중에서 아이템 소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소싱이란 무엇일까요? 아이템 소싱은 간단하게 내가 팔려고 하는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를 보면은 아이템 소싱이 제일 먼저라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먼저 아니냐,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사업자 등록부터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다음에 모든 만반의 준비가 끝난 다음에 아이템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사업자 등록하는 거랑 통신판매업 등록하는 거는 얼마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팔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 등록 이후 의미 없는 시간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템 소싱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 소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매업체 사입하기. 두 번째, 온라인 도매 쇼핑몰 이용. 세 번째, 제조공장 연락. 네 번째, 직접 개발한 상품을 판매. 다섯 번째, 중국에서 수입해오기.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방금 말한 것 5가지 선택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위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모든 선택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매업체 사입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도매 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쉬운 마음에 포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왜 포기를 하게 되었냐? 온라인 도매 쇼핑몰을 이용해서 그 상품을 떼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이걸 위탁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일반 소비자가와 그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가, 이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진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몇 가지 아이템을 빼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잘 선정하는 분들은 판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테스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커나가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조 공장과 연락하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공장과 컨택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그 상품을 가져오는 게 힘들죠. 단가를 책정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배송 조건 맞추기,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받을지,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할지, 이런 조건들을 맞추는 게 애초에 체계화가 안 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품이 고객한테 들어왔을 때 이중으로 중간에 껴가지고 상품을 고객한테 구매한 데이터를 또 공장에 넘기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게 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옵션, 공장에 연락해서 상품을 가져오기, 이것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직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제조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팔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브랜딩을 해나갈지,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련된 영상도 제가 조만간 올릴 거니까 그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지, 5번째, 중국에서 수입하기. 이게 사실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런 옵션을 알았을 때 다른 걸 하지, 차라리 중국에서 해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단가 맞추는 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제일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가 맞추기가 쉬웠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에 이미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들어올 수 있다 하면은 사실 중국 제품을 들여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옵션, 이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도매를 해올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알리바바, 타오바오, 1688.com 이렇게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알리바바나 타오바오.com 같은 경우는
영어도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그건 무역상 등에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오 1688에 비해서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는 좀 비싼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조건 중국에서 소싱을 해올 땐 1688.com을 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틈새 시장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웨어러블 기기의 일부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워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애플워치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좀 그 액세서리 중에 시계줄이 있는데 이 시계줄들을 자유롭게 바꿔 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애플워치인데요. 이렇게 밴드를 분해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밴드들 이게 정가가 되게 비싸요. 실리콘 밴드가 65,000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환되는 제품을 중국에서 저렴하게 직구를 해오는데요. 자, 중국에서 애플워치를 구매해오면 저렴하게 구매를 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극소량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면 짧아도 2주, 길면 2달까지 걸리기에 뭔가 한국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픈마켓들을 둘러보면서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를 검색을 해보았었고요. 이 시계줄의 한국 판매가 매우 비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검색해보니까 판매업체가 아직 적어가지고 마진을 볼 수 있는 시장이겠거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어떻게 검색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시계줄의 명칭은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라는 나일론 소재의 시계줄인데요. 저 같은 경우 비슷한 제품 몇 개 종류가 팔리는지 확인할 때 네이버 쇼핑 검색을 이용합니다. 네,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이버가 그 포털이다 보니까 11번가 아니면 쿠팡 이런 여러가지 오픈마켓에 올라온 상품들도 대부분 통합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경쟁 제품의 숫자, 그러니까 경쟁 제품이 몇 가지나 있는지 파악할 때 되게 좋아요. 자, 여기 검색창에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936개가 나오네요. 여러가지 스포츠 루프 나일론 밴드들이 나와요. 미리 둘러봤더니 대략적으로 1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한 8,000원 이상으로 판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 상품이 936개밖에 안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전체 936개. 그러면 이게 경쟁 제품이 930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경쟁이 좀 센 아이템인지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네이버에 들어갈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뜨죠. 네이버 광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회원가입을 해놨는데요.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회원가입을 마치고 나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거 보이시나요? 키워드 도구,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는 키워드 검색에 제가 방금 검색을 했던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월간 검색 수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쳐봤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달 기준으로 조회수가 PC에서는 780회, 컴퓨터로 검색한 사람 수가 780회가 있고 모바일에서 검색한 횟수는 2390회가 있네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3170회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경쟁 정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신이 입점하려고 하는 상품 키워드의 경쟁 정도가 낮으면 보다 쉽게 마켓에 입점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 경쟁 정도, 이게 낮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시장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는 이미 경쟁사가 이미 입점을 많이 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경쟁 정도가 낮음인데 여기 이 검색수가 되게 높은 시장을 발견하셨다면 보다 확률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물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경쟁 정도가 낮으면서 검색수가 높다, 그거는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를 검색을 했었죠. 이 아이템의 경우에는 경쟁 정도가 중간이에요. 개인적으로 경쟁 정도가 중간이라면 입점을 고민해도 되는 마지노선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미 경쟁 정도가 중간이라는 거는 경쟁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조금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경쟁 정도가 높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한 아이템을 멋있게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 최저가라든지 그런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번 여기에 애플워치 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애플워치 밴드 첫 번째 거를 볼게요. 애플워치 밴드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월간 검색수가 28,000건 정도 되네요. 정확히는 28,300건인데, 그러면 이 경쟁 상품이 애플워치 밴드라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애플워치 밴드라고 상품명을 짓는, 그리고 키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봤듯이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면은 경쟁 업체의 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애플워치 밴드라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경쟁 업체 상품 수가 7만 개가 넘네요. 검색 수보다 상품 수가 훨씬 많죠. 검색 수는 28,000건이 넘었는데 상품 수는 7만이 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 정도가 세겠죠. 다시 광고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경쟁 정도가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와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요거, 그리고 이 검색수와 판매 제품의 수, 먼저 이거 확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입점을 해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소싱할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던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이것도 애플워치 밴드의 한 종류예요. 근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상세적인 상품명을 키워드로 잡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처럼 이렇게 약간 간단하지만 경쟁 정도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템이 경쟁이 될지 안 될지 간접적으로 약간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템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내가 찾은 나만의 아이템의 경쟁력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1688.com에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템을 찾아보고 아이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빠른 시간 안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